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교과서 103쪽을 펴고 이번 단어인 단어의 짜임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쪽을 보면 단어와 형태소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고요. 톡 열기 문제가 있죠. 문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은 제시된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다시 분석해 보자. 자, 그리고 밑에 제시된 문장이 있죠.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 이것을 단어 단위로 분석하면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가 됩니다. 이것을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눠보면 나는 더 이상 분석할 수가 없죠. 는도 이 조사 는도 더 이상 분석해낼 수가 없고 오늘도 여러분 쪼개서 오와 늘이 되면 뜻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은 하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일찍도 마찬가지로 얘를 쪼개서 일과 찍으로 나누어지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뜻을 지니지 않게 되죠. 일찍도 하나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여기 자겠다에서 보면 자겠다는 더 뜻을 가진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다의 자 그리고 get 이것은 미래의 일을 의미하는 선어말 어미죠. 그리고 다라고 하는 어말 어미 그 문장을 평서형으로 끝내주는 어미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단위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품사 단원에서 우리가 단어의 그 기능과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 단어는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눈 이것들이 하나의 형태소라고 보면 됩니다. 자, 103쪽에 여러분 교과서 그 본문을 보면요.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들을 단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단어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자,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이 또는이 뒤에 왜 붙어 있을까요? 보면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 말은 이 단어의 이 전체 정의 중에서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부분은 조사를 위해서 좀 덧붙여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과 자립할 수 없지만 조사를 포함한 것. 이것을 단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교과서의 그 다음 문장. 자, 단어에 다 동그라미 치고 표시하셨죠, 밑줄? 자, 그 다음 문장. 그리고부터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자, 여기에도 밑줄 긋고 형태소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뜻을 지니고 있는 어떤 말이 있다면 그 뜻을 잃어버릴 때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 해서 마지막에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눠봤었죠. 나는 오늘 일찍 그리고 자 그리고 get 그리고 다 이렇게 나뉘었던 그 단위들이 형태소 단위입니다. 자, 단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 단위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형태소는 문법적으로 쪼개야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소를 더 쪼개게 되면 뜻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거든요. 자, 참고로 문법 단위는 문장부터 시작해서 더 잘게 형태소보다 더 잘게 쪼개면 이제 의미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말의 문장에서 지금 형태소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럼 그것보다 큰 단위는 뭐가 있는데? 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들까 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문장이란 생각과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완결된 내용으로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가 문장이고요. 문장은 하나의 문장은 그러니까 하나의 주어, 하나의 서술어 이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그 구성 단위는 주어, 서술어가 됩니다. 그리고 완결이 되어 있고 내용이 문장이 끝났다고 하는 표지를 갖추게 됩니다. 절은 우리가 문장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어와 서술어를 절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완결된 문장이 아니고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문법 단위를 절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고 빵을 먹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은 나중에 안긴 문장이나
이어진 문장을 할 때 조금 더 절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구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문법 수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 그 단위를 점점 작게 작게 내려가는 이 순서에서 그래도 빼놓기가 좀 아쉬워서 추가를 해봤어요. 자, 구라고 하는 건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그런 단위를 말하고요. 주어와 서술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부터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구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예쁜 꽃이 피었다. 여기에서 예쁜 꽃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뭐 명사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빨리 뛰었다 해서 빨리 뛰었다를 묶어서 하나의 동사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그러니까 수식하는 말들, 관형어라든지 뭐 부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식을 받는 애들에 걸려서 하나의 구를 이룬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절이 있는데요. 어절은 여러분들 시험 서술형에서도 자주 조건으로, 형식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이 접해보셨죠? 띄어쓰기 단위이고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의 덩어리죠.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형태소인데요.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소이기 때문에 더 쪼개면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는요, 좀 참고사항인데요.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로 단어는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형태소가 여러 가지 뭉쳐서 하나의 단어를 이룰 수도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조사는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품사를 얘기한다든지 하면서 계속 언급을 했는데요. 모든 단어는 문장에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는 얘는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띄지 않습니다. 단어로 인정하지만 띄어쓰기는 띄지 않고 의존 형태소임을 인정하는 그런 좀 특이한 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도 보면 단어는 띄어쓰는데 우리말 조사는 전미사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형식형 태소이며 의존형 태소이므로 그 앞에 단위에 붙여 쓴다. 단어임을 인정하지만 형식형 태소이고 의존형 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사를 단어로 처리한 이유는 체언이 자립성이 있어서 조사도 최소한의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그다음에 조사는 어간에 붙어있는 어미에 비해서 앞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가 또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아서 조사를 단어로 처리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형태라는 개념이에요. 하나의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 음이 달라지는 경우 한 형태소에 달라진 여러 모양을 말하는데요. 주위 환경이라 함은 앞말 받침의 유무나 앞말의 음성, 양성, 모음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형태소들이 선택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가, 을을, 앗, 엇, 아라, 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가 다른 형태소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태끼리는 의미와 기능이 같아서 같은 형태소라고 보지만 형태만 그때 잠깐 달라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가는 하나의 형태소, 그 주격 조사로서 하나의 형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소의 유형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로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는데요. 방금 했던 문단의 다음 문단을 보시면 형태소 중에서는 혼자 쓰일 수 있는 것과 혼자 쓰일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문장에서 어떤 그 나 오늘 일찍과 같이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는, 자, 게다처럼 혼자 쓸 수 없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그래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의 동그라미와 그 끝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고 의존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없습니다. 자, 의미의 유형에 따라서는요. 마저 이제 교과서 읽어볼게요. 또한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지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나 오늘 일찍 자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반면 는 게타는 형식적 의미,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형식 형태소는 형태소 중에서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소.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라고 부르는 그렇게 지칭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아래에 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보자. 자, 여러분 그 사람 옆에는 어린아이가 많이 있었다를 단어 단위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사람 옆에 는 어린 아이 하나의 단어고요. 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가 여러분 하나하나의 단어들이죠. 자, 여기서 사람을 나눌 수 있나요? 사람은 나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지금 여기서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이므로 여기서는 어린과 아이로 띄어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더 작은 형태소의 단위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기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보면 사와 람은 쪼개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어린아이는 지금 쪼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이거는 세 갈래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이도 쪼갤 수 있고 있었다도 쪼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사람 옆에는 여기까지는 단어 단위와 크게 차이가 없죠. 어린아이에서 어리다의 어근 어리 그러니까 어간이 어근이 된 경우였고요. 얘는 여기서 어미 관형사용 어미 니은 아이 그래서 어미가 붙은 요 형태가 아이를 꾸미는 그런 구성으로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예요. 가, 많이에서 많다의 만, 그리고 부사로 만들어준 이, 많이, 높이 뛰었다. 또 깊이 숨을 쉬어라고 할 때 그 깊이에는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부사로 만들어주는 용언을 부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를 또 다르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부사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분석해내야 하고 그다음에 있다의 어간 잇 그리고 이게 이제 있다의 어간 그다음에 엇은 선어말 어미 다는 어말 어미 이렇게 뜻을 각각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단어를 다시 한번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 줄 수 있어요. 아, 여러분,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깜짝 미션을 하나 드릴 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103페이지에 그 사람 옆에는 어린아이가 많이 있었다. 요 예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하트나 별을 그려주세요. 그럼 제가 책 검사할 때 어떤 친구가 동영상 열심히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어린아이가 많이 있었다. 옆에 하트나 별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나 그려주세요. 이거 깜짝 미션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형태소들이 어떤 형태소인지 우리가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의존 형태소로 의미의 유형에 따라 실질 형식 형태소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적용해서 자립성 유무와 의미의 유형을 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성 유무 먼저 볼게요. 그는 자립, 사람은 자립이죠. 옆도 자립, 애는 조사기 때문에 의존, 는 조사기 때문에 의존, 어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어미, 니은은 마찬가지로 어미니까 의존 형태소, 어간, 어미는 서로가 없으면 쓰일 수가 없죠. 아이는 명사니까 자립, 가 조사니까 의존, 만 용언의 어간, 의존, 이는 이런 애들은 단어를 파생시켜주는 전미사인데요. 이런 애들은 의존 형태소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의존 형태소는 조사 말고는 다 이렇게 앞뒤에 이제 결합되는 것이 오는 자리에 줄표가 있어요. 자, 있다도 의존, 엇도 의존, 다도 의존이죠. 그러면 이제 의미의 실질적인 유형이 있는 건지 형식적인 문법적인 뜻만 더해주는 건지에 따라서 나눠볼게요. 그는 실질 형태소, 사람은 실질 형태소, 역도 실질 형태소예요. 자, 우리가 보통 조사와 접사와 어미를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 형식 형태소. 얘는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형식, 문법적인 기능을 하죠. 는도 우리가 뭔가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배웠지만 그게 이제 문법적으로 의미를 더해주는 거지 얘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리다는 그 나이가 많지 않다, 적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어미는 형식 형태소, 명사,
실질 형태소, 조사, 형식 형태소. 많다의 만, 요거 실질 형태소. 여기서 이 마찬가지로 그 접미사인데요. 접사인데요. 그래도 형식 형태소. 그다음에 잇, 요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죠. 의미가 실질 형태소고 과 다는 모두 어미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먼저 조사입니다. 의존 형태소이면서 어, 형식 형태소인데 지금 줄표가 없고 얘네를 단어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조사는 의존적이며 실질적인 의미도 없지만 단어로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이고요. 의존과 의존 형태소지만 실질 형태소인 것이 이제 어리다의 어리, 많다의 만, 있었다의 it과 같이 용언의 걔네들의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의존적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의존이고 형식이지만 단어인 경우, 의존이고 실질인 경우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의 구성 요소는 어근과 접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형태소 단위예요. 어근은 단어 형성에서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숫사가의 사과라든지, 맨입의 입이라든지, 형님의 형, 놀이의 놀은 모두 단어 형성에서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예요. 어근 및 단어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해요. 풋사과에서 풋, 맨입에서 맨, 형님에서 님, 놀이의 이 같은 경우입니다.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근과 접사가 어간과 어미와 굉장히 헷갈려요.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헷갈리니까 꼭 이번 단원에서 어간 어미와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어근 접사를 정확하게 기억해야겠어요. 자, 단어의 형성 단어에서 나오는 게 어근과 접사예요. 용어된 활용 단어에서 나오는 게 어간과 어미예요. 어근이 어간이고 접사가 어미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아예 범주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덧붙이다 같은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단어가 형성될 때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를 어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근과 접사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단어 형성의 차원과 어간과 어미, 어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가다의 이제 가다라고 하는 용어를 바탕으로 보면 가다, 가고, 가서, 가니와 같이 뒤에 변하는 용어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 어미고 그 앞에 변하지 않는 곳이 어간이잖아요. 그래서 용언일 때 이런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근과 접사를 분석을 해본다면 이 덧붙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장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붙다예요, 여러분. 붙. 이 부분에 덧이라고 하는 게 그 한 번 더, 그 위에 이런 뜻으로 덧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쓰죠. 그리고 붙다에서 붙이다라고 해서 사동의 의미를 주게 되는 이런 단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근과 접사를 구분을 해보면 다는 이제 활용 어미니까 덧붙이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덧 그리고 이는 접사입니다. 어근에 앞에 오는 건 접두사, 뒤에 오는 건 접미사인데 그건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붙, 이 부분이 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간과 어미는 좀 달라요. 덧붙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다라는 어근에 접사들이 앞뒤로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이미 형성된 하나의 그 용언이죠. 동사로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뒤에 어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간, 이 부분이 어미 이렇게 만들어진 형성된 단어가 활용되는 차원과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